길게 느껴지지만 단편소설이고요. 아이들의 순수한 사랑이 있고 농촌소설이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내가 겪은 일을 독자에게 직접 전달해준다. 시간은 1930년대 강원도 산골의 어느 마을이고요. 우직한 대릴사위, 교활한 장인의 성례, 혼례를 결혼을 둘러싼 해학적인 갈등. 우직하고 어수룩한 서술자인 나의 이야기를 통해 해학성을 유발한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내가 하는 이야기 다 믿으면 안 돼. 비속어, 토속어, 의성어, 의태어 등 다양하게 사용해서 사실감과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중요한 부분이죠. 역순행적 구성. 시간이 거꾸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사건의 긴밀한 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교과서에 드러나 있고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정리하세요. 이러한 문제들은 꼭 있다. 장인님, 인제처,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저 서술자. 내가 내 얘기 할 거거든. 그래서 위에다 또 써놓을까? 1인칭 주인공.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긁고 나이가 찼으니 성례를 시켜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면 요 성례, 나는 성례하고 싶고 장인은 나를 성례시키지 않으려고 하고 대릴사위로 들렸다가 돈 안 주고 자꾸 일 부려먹고 싶고 성례,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지. 그 대답이는 야 이 자식아 성내고 먹어 미쳐 자라야지. 이 자식아 비속어죠. 이 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장차 내 아내가 될 점순이의 키 말이다. 점순이의 키가 크면 성례시켜 주겠다 라고 해놨는데 이 계약을 받아들인 나는 좀 멍청한 거지.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여기에 와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하기를 꼬박 3년 하고 7달 동안 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와 진짜 우직하구나. 어수룩하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지. 그런데도 미처 키가 못 자랐다라는 거니까 이 키가 언제 자라는 건지 진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일을 좀 더 잘해라. 밥을 많이 먹으니까 좀 덜 먹어라 한다든지 하면 나도 얼마든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점순이가 아직 어리니까 더 자라야 한다라는 얘기에 어째 볼 수 없이 고만 벙벙하고 만다. 나는 애초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다. 환장하겠네. 얼마 만에 알았어? 3년 7개월 만에 계약이 잘못된 걸 알았어. 약간 좀 들떨어졌어, 애가. 이태면 이태 3년이면 3년 기한을 딱 작정하고 일을 해야 그랬을 텐데 덮어놓고 딸이 잘하는 대로 결혼시켜주마 했으니 누가 늘 지키고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키가 언제 자라는지 알 수 있는가 혼자서 하소연하고 있지. 세상에 나는 사람 키가 무럭무럭 위로만 자라는 줄 알았지. 붓배기 키에 옆으로만 벌어지는 몸이 있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 귀엽지 않아 표현이? 때가 되면 장인님이 어련하랴 싶어서 군소리 없이 꾸벅꾸벅 일만 해왔다. 우직한 성격을 드러내주고 있죠? 요 정도면 간접제시지. 그럼 장인님이 다 알아채려서 응? 너 일 많이 했다. 고만 장가 들어라. 하고 살림도 내주고 해야 나도 좋을 것 아니냐. 시치미를 딱 떼고 되려 그런 소리가 나올까봐 그런 소리 어떤 소리 성례시켜주세요 라는 소리가 나올까봐 지레 펄펄 뛰고 이 야단이다. 명색이 좋아서 대릴사위지 일하기도 승겁기도 할 뿐더러 이건 참 아무 말도 아니다. 명색이 좋아서 대릴사위지 실상은 뭐야? 그냥 일 안 받고 돈 안 받고 일하는 머슴인 거야. 돈 안 받는 머슴 역할이지.
쑥맥이 그걸 모르고 점순이의 키 자라기만 까맣게 기다리지 않았나. 아유, 나는 쑥맥이야. 어리석어. 얘는 직접 제시지.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장님, 중략 부분. 우리 장인님과 처음에 계약하기를, 여기 구장님이면 마을의 이장님 같은 사람인데 이제 가서 판결을 받아보고 싶은 거지. 누구 말이 맞나.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떼다 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겨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처음에 장인이라고 어디가 있냐. 여기 장인이라고 했다가 빙장이라고 호칭을 바꿨어. 빙장이면 조금 높여주는 표현인 거거든. 첫 번부터 말을 고쳤다. 빙장님은,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히 골을 내려고 한다. 야, 밖에 나가면 나 좀 높은 표현을 좀 써줘 임마. 여기에서의 장인의 성격, 남 앞에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성격인 거지.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성격이에요를 저런 식으로 표현해 주었다. 간접 제시지. 뱀도 뱀이라고 부르면 좋냐 임마? 창피하니까 남 듣는 데에서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고 일상 말조심을 받아오면서 나는 그것을 잡고 있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가 옆에서 내 발등을 쿡 밟고 곁눈질로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아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다 라고. 이거는 내 생각이지 사실 구장은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길게 길러둔 새끼 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타 튀기며 구장은 나의 일에, 나의 혼례 문제에 관심이 없어. 그럼 뽕필씨, 장인이네. 장인 이름이 뽕필이야. 얼른 성례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지가 하고 싶댔다는데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랬더니 이 말에 장인님이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면서 성내고 뭐고 기집애년이 미쳐 자랄 거냐 하니까 고맛 멀수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시고, 어머 그것도 그래 라고 구장이 이야기해 주죠. 구장의 지금 포인트는 뭐야? 내 편 들어주다가 장인이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장인 편 들어주는 거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 소설에서 장인은 마름이야. 땅 관리인이지. 구장은 그 밑에서 땅을 붙여다 팔고 있는 소장농이야. 그러니까 구장은 장인한테 어떻게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어? 이런 거지. 그것도 그래. 그래, 거진 4년 동안 안 자랐다더니 그 키는 언제 자라죠? 그동안 다 그만두고 사경이나 내쇼. 지금까지 내가 일한 거 돈으로 계산해서 주쇼. 야, 이 자식아, 내가 크지 말라 그랬냐? 왜 나보고 자꾸 때를 쓰냐? 옆에이지. 이 말은 너무 맞는 말이야. 빅모님은 참새만한 게 그럼 어찌 애를 낳죠?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 뒷배기 하나가 적다. 장인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어때? 너무 당황했지. 이놈이 이 자식이 이렇게까지 똘똘한 놈이었나? 암만 해도 돌심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면서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러워 죽겠네. 나도 종아리에 파리를 쫓는 척하며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뎅이를 콱 때밀었었다. 여기 요만큼 부분 어때요? 장인과 나의 아주 작은 몸싸움을 주고 있고, 장인과 사위가 이런 몸싸움을 하고 있어. 좀 웃긴 부분인 거지. 해학성을 드러내주는 부분이다. 됐을까요? 옆에 왼쪽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체크하러 갈 거예요. 밑에 만점 노트. 서술상의 특징.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1인칭 주인공 시점. 토속어, 방언을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물의 여기에서의 갈등 상황은 장인과 나 사이의 성내 문제, 갈등 상황이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옆에다가 어이구야, 여기에다가 외적 갈등이라고 하나 써놓으면 되겠지.
나와 장인의 성격은 이미 다 아실 테고요. 밑에 제목의 의미, 봄이적,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만물이 소생해 싱숭생숭하지. 봄 되면 왠지 여친 남친 만나고 결혼하고 싶고 춘정. 올해 봄에 이렇게 싸웠어. 내년 봄에 이렇게 싸울 거야. 작년 봄에도 이런 걸로 싸운 적이 있어. 올해 봄에도 또 싸우고 있지. 어쨌든 이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구장은 소작인이라고 그랬죠? 마름인 장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우유부단한 성격이다. 됐을까요? 옆에 됐고 문제 풀 시간은 한 방에 드릴 거예요. 다음 70페이지. 여기 이제 요 부분은 누구냐면 내 친구, 나하고 내 친구 뭉태하고의 대화예요. 여기에서의 뭉태가 하는 역할은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지. 뭉태가 하는 얘기는 다 맞는 얘기고 다 믿어야 돼. 근데 나는 그걸 믿지를 않아. 그래서 오른쪽 밑에 먼저 갈게요. 뭉태의 역할과 나의 태도. 뭉태는 장인의 속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나는 뭉태의 말을 믿지 않죠. 장인이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내가 얼마나 순진한 애인지 이러한 기능을 알려줍니다. 점순이도 나 좋아해. 빨리 나랑 성례해서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점순이가 나한테 자꾸 충동을 하지. 그래서 내가 오늘만큼은 끝을 보겠다 라면서 장인과 나의 싸움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해주고, 점순이는 남녀의 전도된 성격, 여자애가 훨씬 더 적극적이야. 일반적인 남녀관계와 다른 설정을 통해 작품의 해악성을 드러내줍니다. 밑에 나와 있는 3번 갈등의 시간적 흐름 엄청 중요한 얘기죠. 빨간색으로 네모해 놓을 거예요. 갈등의 시간적 흐름, 계절적 배경, 봄에 점순이가 1차 충동질에서 구장에 찾아갔는데 아무 일도 결론도 못 내고 뭉태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 점순이가 그래 구장까지 찾아가서 그냥 들어왔다고? 아 몰라. 아버지 수염이라도 잡아당기라고. 이 바보야. 오늘 완전 끝장보기로 하고서 장인과 활극을 벌이고 있죠. 몸싸움 한다고. 왼쪽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죠. 뭉태가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밤낮 일만 해주고 있을 테냐? 영덕이는 1년을 살고도 장가를 들었어. 넌 4년이나 살고도 더 살아야 돼. 네가 세 번째 사위인 줄 아냐? 세 번째 사위. 남의 일이라 푼하다 임마. 야씨 우물에 가서 빠져 죽어. 나중에는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 지 아들처럼 함부로 후딱이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해서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그 줄거리는 이렇다. 우리 장인이 딸이 셋이 있는데 장인, 장모 둘 사이에 딸이 셋이 있는데 딸 1, 2, 3 2가 점순이야. 정말은 맏딸은 재작년 가을에 시집을 갔다. 정말은 시집을 간 게 아니라 대릴사위를 해 있다가 내보냈는데 딸이 10살 때부터 19, 10년 동안 대리사위를 갈아들이길 동네에선 사위 부자다 라고 이름을 부었지만 첫째 딸은 대릴사위가 14명이나 있었어. 대릴사위를 쓰는 이유는 뭐야? 너 일로 와. 우리 첫째 딸인데 결혼해. 대신에 우리 집에서 한 2년, 3년 일하다가 나중에 집 분가하면 그때 내가 집 하나 해줄게. 그게 대릴사위야. 근데 14명, 10년 동안 14명. 어떻게? 10년 동안 14명한테 돈 안 받고 그냥 일만 부려먹은 거지. 마지막에 이제 첫째 딸이 너무 나이가 차니까 이제 마지막 14번째한테는 이제 그냥 진짜 결혼시켜준 거고, 걔 이름이 영득이. 영득이는 대릴사위에 몇 년 살았어? 1년 살았지. 완전 개이득이지. 그렇지 않나?
사위부자, 부자는 좋을 때 쓰는 말인데 그러면 일단 여기에는 놀리기 위해서 쓰인 반어법이구나 하면 되지. 장인님이 아들은 없고 딸만 있는 고로 그 다음 딸을 대릴 사위에 해올 때까지 부려먹으면 안 된다. 머슴도 좋지만 그건 돈이 드니까 일 잘하는 놈을 고르라라고 자꾸 바꿔든다. 한편 놈들이 욕만 줄창 퍼먹고 심하게도 부려먹으니까 대리상에서 달아나기도 했겠지. 대릴사위, 점순이는 둘째 딸인데 내가 이를 테면 세 번째 대릴사위로 들어온 셈이다. 점순이를 미끼로 들어온 대릴사위 앞에 2명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들어온 거야. 내가 세 번째. 몇 년? 3년 7개월 동안 일하고 있는 거지. 3년 7개월이면 꽤 오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래? 걔가 약간 좀 어리숙하고 일을 또 되게 잘해. 그래서 내 다음으로 네 번째 들어올 거가 있었는데 내가 일도 잘하고 어수룩하니까 장인님이 나를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 셋째 딸은 지금 현재 6살. 아무리 1930년대라고 해도 6살짜리 데려다 놓고 너 얘랑 결혼해. 대신 우리 집에서 좀 일 좀 하고 너 같으면 일하겠어? 안 하지. 그건 너무 심한 거야. 이제 6살. 저걸은 10살이 돼야 대릴사위를 할 테니까 그동안 죽도록 부려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가 10살 되는 최소 4년은 점순이를 미끼로 대릴사위 들여다가 공짜로 일 부려먹어야 돼. 그러니까 장인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짓거리를 4년은 더 해야 된다고. 그러니 이제는 속 좀 차리고 장가 들여달라고 떼를 쓰고 나자빠라 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뭉태가 나한테 한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건데 이건 전부 다 사실이고 내 입장에선 이 얘기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데 나는 건성으로 귓등으로 알아들었다. 어휴 답답하. 뭉태는 땅을 얻어 붙이다가 떨어진 뒤로는 장인님만 보면 공연히 못 먹어서 으르렁거린다. 옛날에 장인 밑에서 뭉태도 소작농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땅을 빼앗겼어. 더 이상 뭉태한테 소작을 안 줘. 왜 그러냐. 장인님이 지 달라고 할 때 지 집에서 아낀다고 했던 그 감투, 예전에 원님들 쓰는 거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줬으면 옆구리에 뽕뽕 종 먹은 걸레 그걸 선뜻 줬으면 그럴 리도 없을 텐데 뭉태가 나한테 장인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장인한테 땅을 붙이지 못하고 빼앗겨서 그냥 안갚음하려고 복수심에 장인 뒷담화 치고 다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뭉태란 놈의 말을 곧게 고지 듣지 않는다. 곧 고지 들었다면 간밤에 와서 장인과 싸웠지 무사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밑줄 딸에게까지 인심을 잃은 장인님이 혼자 나빴다. 딸 점순이한테까지 인심을 잃었어. 왜 그랬냐면 점순이가 나한테 얘기했지. 뭐라고? 결혼시켜달라고 빨리 아빠 수염이라도 잡아당겨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점순이도 진짜 지네 아빠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멍청한 거죠. 사실 나는 점순이가 오늘 아침밥 가져올 때 또 얼마나 밥을 많이 담았나 이것만 생각했다. 어우 멍청이. 홀래 생각 없어. 상에는 된장찌개, 간장 한 종지, 조밥 한 그릇, 밥보다 더 많은 산나물이 한 대접. 나물은 점순이가 틈틈이 해오니까 2대접, 4대접 멋대로 먹어도 좋으나 밥은 장인님이 한 사발 위에는 더 주지 말라고 해서 안 된다. 진짜 나쁜 놈이다 이거. 밥 가지고 치사하게. 점순이가 산나물은 점순이가 나보고 많이 먹으라고 해놓은 거죠. 산나물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 나에 대한 점순이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아유 부장한테 가서 그냥 오냐? 엊그제 산에서처럼 쫑알쫑알거린다. 엊그제 산에서 쫑알거린 거 요거 1차 충동질 이야기하는 거야.
하긴 내가 더 단단히 덤비지 않고 만 것이 좀 어리석었다고 속으로 생각했지. 나도 저쪽 벽을 향해서 외면하면서 요런 건 뭐예요? 남녀간에 내외한다 그러지. 말 안 섞는 거. 안 된다라는 걸 그럼 어떡하냐? 쇠물 잡아채야지 바보야. 쇠물 잡아채야지 라는 이 멘트에서 점순이가 장인이 점순이한테 딸한테 인심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얼굴이 빨개져서 성내면서 셀쭉하게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내가 꽂힌 단어는 이거야. 바보야. 이 단어에 꽂혔어. 바보 소리는 못 듣겠어. 이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기 망정이지 보았다면 내 얼굴이 삐리리처럼 가엽다 했을 것이다. 옆에 페이지 7번. 7번 문제에서 제일 불쌍한 애 누구야? 5번. 애미 잃은 황새 새끼. 7번의 답은 5번이죠. 그랬을 것이다. 다음 페이지 72쪽까지 넘어간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장인님하고 이제 몸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요렇게 마당이 있고 요렇게 텃밭 약간 좀 낮은 데 있는데 내가 위에서 장인을 밀고 장인은 그럼 여기에서 자빠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장인을 밀고 기어 올라오면 장인을 밀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한 번은 장인이 이렇게 기어 올라오다가 어떻게 내 거시기 여기를 이렇게 확 잡아버리지. 우리는 그 고통을 알고 있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겸손해지고 무조건 잘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이렇게 노리고 단번에 움켜잡고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핑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어떻게 엄청 다급하지. 이 자식 잡아먹어 완전 장인 분노한 상황인 거지.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장인 보고 할아버지라고 이야기에 웃긴 표현이 나오는 거지. 여기 해학적이야. 두 팔을 허둥지둥 내질 적에 이마에 진땀이 솟고 이제 죽나보다 했다. 진짜 세게 잡았나 본데? 그래도 장인님이 놓치라느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그제서야 놓는다. 더럽다 더러워. 아이고 이게 장인님인가?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맸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 맞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있었지. 장인이 내가 쓰러져 있는데 여기에서 의기양양하게 내 앞에 이렇게 서 있지. 그래서 나도 기어가서 어떻게 장인 여기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지. 복수로. 사지가 부르르르 떨리며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지가랭이를 움키고 잡아 낚았었다. 일단 여기 또 요렇게 잘라. 요렇게 잘라. 그리고 여기 또 요렇게 잘라. 여기 요렇게 잘라. 왜냐? 시간 순서로 따지면 1, 2, 3 시간 순서에는 요렇게 해요. 그렇게 좀 순서대로 읽을게요. 그래서 장인의 바지가래기를 움키고 잡았지. 그랬더니 이제 장인이 죽는다는 소리 해야지. 이놈아 나라. 장인님이 햇손질을 하며 솔개미에 챈 달개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기는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내줄 거야. 짓궂게 더 잡아당겼지만 장인님이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걸 보고 겁이 났다. 여기가 이 소설에서 제일 웃긴 장면이지. 왜? 장인이 사위한테 할아버지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급해서.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약장의 안에 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 단숨에 뛰어나온다. 내 생각에 장인님은 지 남편이니까 장인 편 들어줄 줄 몰라. 그래도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 난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는데 아버지를 혼내주라고 지가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면서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면서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점순이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거지. 무슨 짓이든 하라고 해놓고 이제 내가 뭐 하니까 오히려 또 지네 아버지 편 들어주고 있어. 기운이 탁 꺾여서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인님도 한쪽으로 덤벼들어 귀를 잡아당기면서 또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이 지게 막대기를 들면서 마구 나려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 하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라면서 지게 짝대기로 내 머리를 퍽 하고 내리치는 거지. 답 없는 인간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대일사이고 칠한고 이제 진짜 쫓겨나겠구나. 아휴, 고향 돌아가서 3년 7개월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돈 한 푼 못 벌고 쫓겨났다고 하면 마을에서 쪽팔려서 살지도 못하는데 하고 걱정이 많아. 그랬는데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건 이것 때문이다. 근데 환장하겠네.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미치겠네. 그렇게 부려먹고 머리까지 터트렸는데도 우리 장인님이 착하대. 보통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송으로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담배 한 봉지 넣어주면서 올 가을엔 성례시켜줄게. 아무 말 말고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어디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장인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고 점순이를 남기고 이제 쫓기는가 했다가 내년에 올 가을에 성례시켜준다라는 말에 빙장님이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슈 맹세를 하면서 부랴살랴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땐 이걸 모르고 장인님을 왼수로 만져서 잡아당겼지. 됐을까? 그리고 또 옆에다가 쓸 거예요. 뭐라고? 여기 1이 절정 1이야. 2는 절정 2고 3은 소설 발단전개 위기 절정으로 따지면 결말 부분인 거야. 그래서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절정 2 요렇게 오는 거야. 절정 1 결말 그리고 다시 절정 2 그러니까 절정 사이의 결말을 배치했습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영화 딱 끝났는데 끝나는 장면이 제일 재밌는 장면인 거야. 영화 끝나는 그 씬이 싸움 씬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옆에 잠깐 몇 개 넘어보고 갈게요. 중요한 분 얘기들 밖에 없어요. 결말을 절정에 삽입한 효가 웃겨. 싸움이 해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싸움으로 소설이 끝나. 그러니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악성의 요인, 웃긴 것들 보시면 되고 점순이는 나에게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의 이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죠. 결국엔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상. 그래도 니들 내가 필기하고 체크하는 만큼은 같이 따라서 해야 되지 않냐? 사건의 원인을 뒤에 배치하여 서술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를 통해서 장인과 나의 근본적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갈등이 반복될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됐을까요? 30년대 농촌이면 일제강점기 엄청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웃기게만 해도 되나? 웃기게만 해도 되나? 그래서 이 소설에 대한 비판점이 있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됐을까? 너무 피곤하고 졸려서 눈이 스르르르 감기는 것 같겠지만 앞으로 넘어오셔서 68에서 73페이지까지 6, 73, 21 20문제죠? 금방금방 풀 겁니다. 딱 10분만 드릴 거예요. 시작!